네, 오늘은 9월 책쓰기 1주 차고, 9월이 보니까 5주인데, 9월 15일 날은 아무리 봐도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는 15일 날 쉬고, 1일, 8일, 그다음에 한 주 건너뛰 22일, 29일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또 15일 날은 아마 뭐 그때 뭐 고향 가신다 하고 또 뭐 한다 그러면 저도 뭐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9월 15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시작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 작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이루다 작가님 어서 오시고. 네.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글쓰기 기본 4단계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예를 들면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글로 쓴다는 거는 뭐다? 맞지만 글쓰기 자체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말도 틀리지 않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막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획을 짜고 행동을 다 했을 텐데, 항상 뭐다? 이게 좀 뭐 꼭 이게 계획대로 되진 않고, 근데 제 생각도 요렇게 했을 때 글쓰기도 하나 좀 넣어가지고 좀 뭐 하지만, 우리가 좀 뭔가 좀 전문가적인 이런 일상기획 쓸 때는 챗GPT도 좀 한번 써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 그다음에 나한테 방향을 바꿔서 메시지를 주면 된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글쓰기로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뭐다? 그냥 이건 인생과 뭐 관련된 얘기지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리고 내 멋대로 초고 쓰고 그다음에 그냥 스킬적인 부분 배운 대로 태고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그러면 우리가 뭐 다들 뭐 여기 다 글 쓰시고 계시고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정신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과감하게 지르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항상 용기를 못 내요. 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뭐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10년 전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먼저 질러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질러보고 시작을 해야 거기에 따른 뭔가 나올 거잖아요. 저질렀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과감하게 질러보자. 두 번째는 잘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뭐 이루 작가님한테 뭐 글을 뭐 잘 못 썼다고 뭐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김영훈 작가님 선배님한테 왜 그렇게 쓰셨어요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자. 그리고 홍명 작가님은 최근 작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과감하실 거고 회복 탄력성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복이 되면 글을 쓰는 데는 계속 필수가 있다. 그 키보드를 마구 두들기는 저돌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 쓸 수는 없잖아요. 못 쓰는 글을 더 많이 쓰겠다는 패기,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거는 꼭 초보 작가만 뿐만 아니라 이걸 꼭 거쳐야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 빼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일단 연습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뭐 항상 예를 들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마이클 조던의 예를 들고 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잘된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그 슛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슛을 실패했다라는 막 그런 말도 남기고. 어쨌든 잘 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먹혀요. 그죠? 근데 우리도 먼저 해본 사람들이나 먼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많이 해보면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 많이 해보고 나서 안 한 사람들한테 내가 해본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설득이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만 많고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갖고만 얘기를 한다니까 설득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특권은 뭐다? 그냥 무조건 과감하게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계속 쓰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 잘 쓸 수 있는 네 가지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다라는 게 선배님들께서 뭔가 조금 내가 이게 좀 수월하게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좀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일단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뻔한 얘기긴 하지만 선배님들 그냥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뭔가를 항상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아니, 책을 읽어야 되겠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정리하고 거기에 어떤 문장을 갖고 와서 이걸 한번 같이 연결을 시켜볼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글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 생각나는 글감을 찾아서 내가 이 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더 해보자. 공부를 해서. 일단 글을 좀 수월하게 더 이제 계속 지속성이 생기려면 책은 꼭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독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용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막 아는 게 많고 뭔가 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막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료가 있어야 조금 더 또 수월하게 좀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책이다. 두 번째는 설명이다, 설명. 내가 책을 읽거나 뭔가를 배웠을 때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은 되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홍성작가님 청력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가 독서 모임 만드는 법에 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글을 블로그에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뭐 강의안을 만들든 뭐 어떻게 연습을 하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운 걸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확실하게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쓰는 글을 나는 똑같이 아니더라도 그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치면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쪼끔 더 글을 쓸 수가 쓰는 게 더 효과적이 된다. 제가 오늘 독서 모임 만드는 뭐 글을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 얘기하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설명을 하고 그걸 글로 옮기고 그 글로 옮긴 거를 콘텐츠 발행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글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 원소스라 해서 하나의 자원, 원소스 멀티 유즈라 해서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면 여러 가지 영상도 찍어 보시고 블로그에 글도 발행해 보시고 아니면 녹음해서 내가 유튜브 영상이 좀 그렇다면 녹음해서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해가지고 뭐 낭독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돌려보든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된다? 홍성화라는 브랜드가 되고 최영미 작가님이라는 브랜드가 되고 이루다라는 작가님의 브랜드가 되고 김정은 선배님만의 브랜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의 발자국을 계속 남기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콘텐츠를 발행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하나 썼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콘텐츠로
퍼스널 브랜딩하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걸 해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찍고, 그 영상은 또 제가 찍었던 방법을 그냥 얘기를 하면 되겠죠. 누구나 아는 방법 말고. 누구나 아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적용해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내게 되고, 그러니까 김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것도 직장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봤어. 근데 이건 아니야.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옮겼을 때 글이 더 잘 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가역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조금 자기의 그 아픈 경험이나 어떤 그 병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극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결국은 학습을 하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일단 수업을 이제 꾸준히 들어오신 이 네 분한테는 제가 뭐라는 안 하지만 강의라도 좀 꾸준히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면 이게 배워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업을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다 달아 놨는데도 또 안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는 그냥 딱 선을 그어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쪼끔 덜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해야지 제가 뭔가를 더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강의만 뿐만이 아니라 선배님들 뭔가 배우실 때 유튜브나 뭐 이런 우리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워낙 그냥 그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그냥 들을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게 한번 학습을 주 1회 수강이라는 게 꼭 제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선배님이 듣고 싶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일 주일에 1 시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를 어떤 수업이라든지 어떤 뭐 동기부여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배움이라든지 뭐 클래스 101 같은 그런 데 가셔 가지고 그런 걸 배우고 적용하시면은 선배님들 그냥 강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읽고 막 이렇게 적용해 보고 하는데 진짜 쉽게 강의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누구 거 베껴 가지고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모방이지 그러니까 베끼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그대로 내용을 베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클래스 101 같은 것도 한번 온라인 강의 많잖아요.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셔도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찰. 결국에는 우리가 잘 보는 사람이 잘 쓸 수밖에 없다. 항상 뭔가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런 관찰하는 능력을 조금 많이 키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요 네 가지가 뭐다? 우리가 조금 글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독서, 그다음에 설명하기, 학습하기, 관찰하기. 이 네 가지는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꼭 책을 출간하는 뭐 우리 김영 작가님이나 이런 작가님 이미 출간하셨겠는데 충분히 훌륭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쪼끔 더 수월하게 계속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남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찰과 관심을 이제 일단 관찰을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쪼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채무 작가님한테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켜고 뭔가를 뭐 옆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봤다고 전제를 깔고요. 텀블러가 있어요. 근데 텀블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채무 작가님이 텀블러를 봤더니 이 텀블러에 보니까 텀블러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먹어서 디톡스를 하는 용도로 쓰는데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가져 보니까 이 디지털 세상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 거예요. 텀블러에 물을 보고 텀블러에 인제 물을 마시면서 이 텀블러를 보고 나서 네 물을 마셨는데 여기 그러니까 가득 차니까 이걸 통해서 내 몸을 디톡스를 하는데 '다른 걸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제 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텀블러라는 걸 관찰을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관심과 관찰의 두 가지 핵심 요시는 우리 우기대 작가님도 만약에 뭐 옆에 텀블러가 있다. 저기에 오늘 내 이 텀블러에 대해서 한번 써 봐야 되겠다.
이 글감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럼 이 텀블러를 통해서 마셨는데 어떨까? 한번 디톡스를 하는데 내 정신적인 것도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과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기 이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보고, 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로 한번 주제를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관찰은 결국엔 뭐다? 나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저 현상과 대상을 시켜서, 아, 이걸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저기 뒷감이 있다는 확신. 두 번째는 나를 살피는 성찰. 이 두 가지가 관심과 관찰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 이화 작가님도 그랬고, 김영 선배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일단 뭐가 있다고 믿어야, 글감이 있다고 믿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관찰은 결국에는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독자한테 보이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글이지만 결국은 내가 쓰기 때문에 나 자신을 투영하지 않으면은 그냥 남들 글 베낀 것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주제라도 선배님들의 관심과 선배님들의 확신과 선배님들의 그 관찰을 통해서 최영미라는 사람의 글이 나오는 거고, 홍성환님의 글이 나오는 거고, 이루 작가님의 글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뭐 많이 봤던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아까도 근데 글감을 쓴다고 근데 아무 때나 원한다고 떠오르는 게 글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리 봐도 안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평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일기를 쓰든 메모를 하시든 독서 노트를 쓰든 블로그에 쓰든 계속 습작 노트를 하시든 뭘 만들자? 자신만의 글창고를 만들자. 자, 자신만의 글창고가 있다 하신 분들 1번, 없다 하시면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이 글창고가 이런 것들이 다 글창고로 보시면 돼요. 네, 1번. 좋습니다. 없는 분들 1번. 좋습니다. 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창고로 꼭 만드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써놓게 모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씩 글감을 꺼내서 관찰하고 내 글을 써보자. 아시겠죠?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썼던 글들도 꺼내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겹치는 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쓰는 거죠. 같은 주제인데 이제 버전이 달라진 거죠.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같은 메시지지만. 그래서 이런 글창고를 꼭 만들어 놔라. 이것도 작가가 할 수 있는 책을 무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이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독자가 읽어야 글을 써야 된다. 근데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글을 써야 한다. 세 번째는 독자가 거기 우리 이라 작가님 쓴 글에서 김종훈 선배님 글 쓴 글에서 얻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런 주제로 어떤 주제로 책을 쓸까 고민이 하실 텐데 오늘은 조금 바꿔서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든 내가 쉽게 의미 있게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볼게요. 오늘 그냥 제가 실은 좀 장염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누워 있다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말씀은 안 걸게요. 제가 한번 보고 있다가 그냥 하게 되면 보고 오늘은 샘플 글을 그냥 제가 갖고 와서 할 텐데 만약 이로다 작가님이 오늘 우리한테 신은 내가 감내할 만큼의 고통만 줍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쳐요. 오늘. 그래서 이로 작가님께서 내가 되게 막 고통스러운 적도 많았고 괴롭기만 했었는데 내가 이 우울증을 한번 이겨내 보자 작정하고 덤볐더니 고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핵심 메시지를 줬고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3분 스피치용 글쓰기 템플릿인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핵심 메시지, 그다음에 내 경험,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세요. 핵심 메시지, 내 경험,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 첫 번째 산문습형 글쓰기 연습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신은 내가 갓날 만큼 고통만 줬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다시 한번 적정을 덤볐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아까 그렇게 썼는데 너무 좀 짧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뭔가를 더 해보자. 그래서 유로 작가님이 우리 그 책에 썼던 것처럼 뭐 몇 년 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가까우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덧붙인 게 이겁니다. 스토리텔링, 네, 자기 옛날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랬는데 현실과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났는데 메시지는 뭐다? 신은 내가 감당한 만큼만 고통만 준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3분짜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짧다 하면 이렇게 이어서 이 6개를 한꺼번에 핵심 메시지 쓰고 경험 쓰고 내 스토리 쓰고 현실과 연결시키고 핵심 메시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는 선배님들 나중에 강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중에 강의할 때 보면은 우리 김영 선배님이나 이런 작가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분짜리 강의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챕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꼭지마다 내가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근데 요거를 각 세부 꼭지를 요런 식으로 각각 해서 같은 개요로 얘기해도 각각의 3분 스피치가 되고 하나의 30분 스피치가 되겠죠. 각각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스피치지만 각각에 의할 때는 각 그 저기 꼭지마다 핵심 메시지하고 내 경험이라서 핵심 메시지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강연 풀이에요, 이게. 강연 구성 방식이에요는. 그래서 아마 7일 날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글도 이렇게 많이 써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새 뭐, 요거, 그 강원구 작가님의 그 말하듯이 쓴다라고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말과 글은 결국엔 하나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근데 글하고 말하고 다른 거는 말씀드렸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날아가지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글은 수정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본을 짜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실수하는 일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말을 내뱉고 글을 써줘도 되고 글을 정리해서 말을 해도 되고 결국에는 글은 말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됐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과 제가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꼭 요거 3분 스피치용 요거 좀 한번 연습을 꼭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든 뭐든 선배님 항상 그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글쓰기에 대한 내가 여러 가지 스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들어요. 가끔 우리가 감정을 많이 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감정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되고 치유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감정의 배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색깔은 없겠죠. 네, 제 입으로 이제 DUNG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색깔이 되게 배설 효과.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은 나갔기 때문에 시원하잖아요.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한 것처럼 이 감정도 글을 쓰게 되면은 한 번 내가 직접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표정은 별로 안 느끼시 감정을 다 삭히시나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제가 이제 알아차림을 좀 공부하고 이제 그걸 제 느낀 그대로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을 좀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한번 배설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인제 쪼끔 네 지금 막 당장 막 이런 게 아니라 쪼끔 이제 수그러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약간 수그러들고 쪼끔 마음이 진정되고 그러면 약간 옵저버 역할처럼 관찰자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감정에 쓰기엔 치유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내 감정을 막 화가 났고 뭔가 되게 부당했는데 글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감정 쓰기를 좀 많이 해 보라는 것도 감정 일기 같은 것도 많이 써 보라 하는 게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다? 배설 효과 때문에. 어떻게든 감정은 담아두지 말고 글을 쓰는 그 뭘 하면서 내뱉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가 뭐 유대 작가님이나 홍 작가님, 홍 정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를 키워 봤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걸음마를 하게 되면 도와주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야구를 하다가도 이렇게 들어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칭찬을 이렇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뭔가 여기 선배님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든. 새로 출발을 하든 다시 와서 뭘 하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진학을 했어요. 그것도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 김영 선배님처럼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셔서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것들도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시작점에 시작을 해요. 뭐든 누구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초보 작가들 우리가 항상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인생도 보면은 선배님들이 완벽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사시면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뭔가 깨지고 뭔가 또 헤쳐나가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겼던 게 그 시점에 되게 힘든 과거에 그때는 진짜 '이거 아니면은 난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은 이제는 난 이제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 이럴 때가 되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도 완벽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냥 어쨌든 계속 나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글들 나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하자? 그냥 무작정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뭐 어떻게 내가 아는 글쓰기 상식으로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완성하고 계속 나아가. 이게 초보 작가의 특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중에 요게 선배님한테 가장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계속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안 나가는 순간이 딱 한 번 오겠죠. 근데 그것도 앞으로 나가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끝이겠지만 자신의 죽음이겠죠. 이 세상에 내가 소멸하는 날이 그게 끝이겠지만 다른 관점을 봤을 때는 그것도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결국에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내가 썼던 글에 충실하게 썼다.'라고만 해도 이게 가장 좋은 작가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글쓰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수준을 계속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피드백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욕심은 이만큼이야.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결국에는 실력을 늘리거나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더 쉬울까요? 채팅창 적어 보시겠어요? 실력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욕심을 줄이는 게 빠를까요? 다 아실 거예요. 뻔한 얘기를 또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도 '나는 실력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욕심을 줄인다. 안 쓰시는 분들은 실력을 줄인다라고 인제 쓰시려고 하다가 지우고 여기서 이도 작가님은 실력을 늘리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줄이는 게 더 낫지만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욕심을 줄이는 대신에 그래도 실력을 같이 한번 병행하는 게 어떨까?'
두 번째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라도 쪽 가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면. 근데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단일 메뉴로 승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것만 먹는 거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다 놓쳐요.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제가 채팅창에 쓰라는 얘기는 안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주제는 단일 메뉴로 승부를 하자. 그리고 말과 다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말과 다르게. 그래서 시간과 분량을 정해 놓고 글을 쓰는 습관을 항상 기르십시오. 선배님들 꼭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뭐 내가 글을 쓴다고 막 뭐 하여튼 데드라인 내가 맨날 말씀드리죠. 시간 분량 정해 놓고 글을 쓰셔야 이 세 가지만 고치셔도 글쓰기가 쪼끔 더 수월해지실 거다. 잘 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분량 정해 놓고 글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책을 쓸까?'라고 한번 오늘 1 주차니까 한번 또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쓴 이 글쓰기 자체가 책이라는 거는 선배님들의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의 합이다. 최영미 작가님이 쓰신 책은 최영미라는 사람이 썼던 콘텐츠를 쭉 더한 합이다. 근데 이러 작가님이 계속 썼던 글의 합이 뭐가 된다? 그게 콘텐츠가 되고 그게 책이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책이 나오면은 어쨌든 내 이름이 석자가 찍힌 책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알릴 수가 있다.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홍명 작가님께서도 뭔가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쓰셨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고 각각의 글을 썼는데 이거를 목차를 짜서 한 번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 완성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책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근데 그 주제라는 게 같은 글쓰기 주제지만 홍성하는 사람이 그 주제를 어떻게 컨셉을 만들어서 뒷받침할 것인가. 컨셉을 잡았을 때 글쓰기 주제예요. 근데 만약 홍명 작가님께서 '내가 에세이 책을 쓰고 싶다.' 그럼 3040 여자분들한테 에세이를 잘 쓰는 법이 되는 게 그게 컨셉이 되는 거예요. 글쓰기 주제든 책에 에세이 잘 쓰는 법의 컨셉을 3 번 3040 여자들한테 알려줄 거다, 여성분들한테. 그럼 그거를 네 번째 어떻게 짤 거냐, 목차를 짤 거냐. 또 거꾸로 글쓰기 주제인데 우리 김정은 선배님이 우리 인제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삶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런 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읽을까요? 그게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순서 그거는 짤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루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내가 감성적인 글쓰기 어떤 그런 거를 좀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쓰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요새 그런 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컨셉을 잡아서 그런 컨셉이 되겠죠. 그럼 컨셉이 다르면 뭐가 바뀌어요? 타켓이 바뀌겠죠. 타켓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른 목차가 바뀔 거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라. 요거는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동일하다. 그리고 책 시작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젠 선배님들이 독자들한테 읽어야 할 글을 줘야 된다. 작가는 뭐다? 독자의 대변인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책 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는 내 얘기가 거의 100% 지만 아니 많지만 남의 얘기를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도를 아직 못 해 봤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도 책 쓰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뭐다? 결국에는 주제를 찾을 때는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본질과 이 시장의 트렌드를 같이 한번 뽑아 봐도 요새 쪼끔 더 먹힐 수 있는 책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꼭 시장까지 뭐 관찰하지 말라는 진 말고 한번 제가 드린 주제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선배님들 스스로가 한번 요렇게 한번 좀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까?' 그런 게 공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항상 글쓰기 주제는 뭐다? 시작은 주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요거는 어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한 가지
주제로 한정을 하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꼭. 뭐 이로 작가님이나 김영 선생님께서 계속 글을 쓰실 건데 앞으로 어떤 시리즈 책을 쓰실 때 내가 혼자서도 '아 이런 걸 이제 한번 써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데 그게 요 10 가지에서 딱 감출 수 있다. 내가 하는 일, 인간관계, 가족, 성공 실패, 변화 성장이냐, 시간 관리냐, 습관이냐, 도구냐, 내 일상에 합쳐서 요 안에서 '내가 어떤 책을 또 써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세 문장은 꼭 기억을 하셔라.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도록 돕는다. 요게 뭐다? 나중에 홍성호 작가님이나 최문희 작가님이나 그리고 김영삼 님이나 이로 작가님께서 책을 냈을 때 내 책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출간 계획서에다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이거다. 제가 만약에 홍성호 작가님한테 책을 내왔어요. "어떤 책을 쓰실 거예요? 책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 홍 작가님 이 책은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가진 이런 경험을 지금껏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라고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라. 요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아시겠죠? 그래서 책 쓰기 주제는 선명하고 뚜렷하게 해야 되고 독자에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 독자가 왜 읽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데 이게 뭐다? 앞에 요 한 문장으로 요 세 문장으로 다 기결이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오늘 최민 작가님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 내가 어떤 데서 평가를 내 봤나? 내 일상에서 뭔가 흔적이 있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뭐가 있지? 삶의 가치관이 뭐지?' 어 요 네 가지를 한번 가지고 그리고 '내가 겪은 아픔이 뭐가 있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지? 내 습관이나 내 안 좋은 버릇이 있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 아니면은 우리 최영 작가님 말씀하신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대사나 어떤 문장 같은 걸 갖고 와서 내 일상과 연결시켜서 한번 줄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뭐 한 달 살기나 뭐 어디 제주도나 뭐 이런 외국 생활에 아이들을 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나? 그런 것들 가지고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4 가지, 요거 4 가지, 8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 쓰시고 제가 오늘 교환 보내 드리면 요것들은 캡처를 하셔 가지고 '아 내가 뭘 써 볼까.'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것도 공부를 좀 해 보세요. 요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타깃을 정하는데 아까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호하게 정하지 마시고 숫자를 넣어 가지고 몇 살 아니면 뭐 몇 프로의 누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독자를 정해 놓고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그게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 이건 블로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독서 모임 만드는 법이란 글을 썼을 때도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특정 독서 모임을 좀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더 좀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타켓을 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좀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하면은 쓸 수 있는 글에 더 구체적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컨셉은 요거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책 쓰기 주제인데 내가 아까 컨셉은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있지만 나를 다른 책과 차별화한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만약 홍명호 작가님, 최홍일 작가님, 유리아 작가님 세 분이 같이 그렇게 공저를 썼다고 쳐요. 근데 글쓰기 주제지만 세 분이서 또 온 거 다 다르죠. 왜? 살아온 게 다 다르고 내가 느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컨셉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도 틀린데 내가 쓴 글을 어떤 독자가 느끼는 니즈도 다르겠죠. 그 같은 주제라도 차별성이 생기는 컨셉을 말씀드렸죠 3 번은. 그리고 이 컨셉을 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문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주제로 내가 어떤 경험을 전하면서 그들이 한다. 이게 뭐다? 컨셉, 책 속의 주제와 컨셉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선생님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안 되면
책 나중에 출간해도 그거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지. 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든지 선배님들 요새, 저는 요새 그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든 뭔가 생활을 하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자세를 많이 기르세요. 이게 쉽게 얘기하시고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제가 이만큼 썼어요, 글을.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따옴표 쳐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면은 글을 전체를 읽지 않아도, 근데 그 요약하는 능력이 요새는 다 AI 써 가지고 그냥 해 버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요약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안내를 좀 해 볼게요. 일단 9월 7일 날 3일 산책 뭐 오타가 났는데, 강연에 일단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루다 작가님하고 김정 선배님 제가 따로 또 연락을 드릴 텐데, 금주에 1시 반 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가서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그 나중에 제가 링크 보내 드리면은 그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5분 뒤에 그쪽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소로 가장 큰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시 반 까지 어 최근 한 제가 봤을 때 한 뭐 10 명,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김정선님이나 이로 작가님께서는 지인들을 데리고 싶으시면은 그 회비 없이 그냥 지인들은 그냥 데리고 오셔도 돼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초청하실 분도 있으시면은 김정선이나 이로 작가님께서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모자르면은 내주세요. 그건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유 작가님이나 김 선배는 본인들이 그 꼭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오셔도 되니까 미리 연락하셔 가지고 1시 반 까지만 같이 오셔서 세팅하고 하고, 저희 공식적인 한 2 시부터 6 시까지 할 거예요. 그 2 시간 강의하고 강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제가 좀 음식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뒤에 2 시간 정도 해서 한 공식적으로 6 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뭐 좀 더 있으면 더 하고, 요렇게 일단 4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우리 홍윤 작가님들도 멀리서 오시는데 조심히 오시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용 선배님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하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글쓰기 강사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한번 개인톡을 주세요. 한번 수요를 좀 알아보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노하우들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증 발급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드리는 걸 갖고 선생님들께서도 글쓰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강의 이런 걸 드릴 거고 스킬이나 이런 걸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쪼끔 뭐 크게는 책정은 안 할 건데, 혹시 내가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개인톡 주시면 요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한번 수업 때마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안내를 해야 쪼끔 쉬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빨리 진행을 좀 해 볼게요. 저도 오늘 좀 사실 약간 그래도 이제 수업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참고 막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지금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염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약 먹고 지금 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그냥 딱 요약적인 얘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컨셉에 대한 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인제 주제와 목차를 인제 정했다면은 이제 목차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목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께서 요 5 가지는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10년 전의 베스트셀러 제목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광고 카피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홍명 작가님이나 최홍 작가님이나 김영혁 선생님이나 이로 작가님께서도, 이로 작가님은 좀 감각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재능이 없으면 사실 감각이 있는 사람을 금방 찾는데, 저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이렇게 써 봐야 돼요. 이 5 가지를 가지고 선배님들이 통통 튀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 아시겠죠? 그것도. 그리고 목차는 보통 우리가 홍명 작가님 제가 이제 드린 대로 목차를 좀 짜고 계실 텐데,
40꼭지 아니면 한 35꼭지 정도를 쓰셔야 돼요, 종이책은. 그래서 35개 정도 쓰시고, 근데 그 꼭지 수는 일반적인 건데, 내가 만약에 원고 분량을 못 채우겠다 하시면 꼭지 수를 늘려도 돼요. 50개까지 써도 돼요. 한 장만 쓰셔 가지고 이렇게. 근데 분량을 만약에 많이 채웠다 그러면 이제 꼭지수 줄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합쳐서 보통 40 개에서 42개 정도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차는 자기 계발이나 에세이나 입문 쓰실 때는 1 장이나 2 장에서는 내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 책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3-4 장에서 주제에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넣는다. 5 장, 6 장에서 주제에 대한 정리와 요약해 가지고 이 책이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책들이 다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특화된 책이다 보니까 꼭 이런 공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도 요거를 딱 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보통 요렇게 다 돼 있고,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또 목차를 그냥 이렇게 꼭 기승전결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짜시 짤 거니까. 그래서 고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에세이는 유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잘 쓰시지만 각각의 얘기를 해서 하나의 주 구성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계발한 실용서는 기승전결을 해서 귀결되는 문제점, 필요성, 해결책. 요게 아까 말씀드린 실제 요거 1 장, 2 장, 서론, 본론, 결론 요렇게, 요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행복과 불행은 변덕스러운 내 감정에 달려 있다."라고만 김종수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 하면은 요렇게 주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김종수 선생님께서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결국엔 내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체 유심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그런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을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하지, 내가 행복과 불행은 그냥 남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쳐요. 자, 힘이 있는 글쓰기 3 요소를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자, 홍명호 작가님이 만약에 제가 오늘 또 하나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요 생각했을 때 힘들다고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최근에 쪼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쪼끔 공모전을 제가 생각지도 않고 힘들게 써서 보냈는데 장려상을 탔어요. 그래서 방법. 내가 공모전에 도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해 보니까 끝까지 해 봤더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힘이 있는 글쓰기는 그게 한마디로 뭐냐?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빵 때리면 그게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잖아요. 실제로 했던 내 근거가 경험이고 그게 방법이 또 노하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장이라도 캡처하셔 가지고 요거 꼭 이렇게 하나 써 보세요. 요거. 힘들어도 이 핵심 메시지, 근거, 방법. 핵심 메시지, 근거, 방법. 최종 작가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내일 글을 써 보시게 하시면은 블로그에다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쓰고 내가 근거를 쓰고 그다음에 방법을 쓰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가끔은 이렇게 어 일출을 보고 나를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날은 막 되게 우울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읽는 독자들이 내가 힘든 글을 봐도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지나갈 뿐이에요. 김용 선생님이 저를 만약에 황 작가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뭐 작가상을 받았어. 이 작가님이 뭐 그때는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죠. 영혼 없다고 막 그냥 '실제로 축하한 거 맞냐.'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남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죠? 그냥 독자들은 내가 아픈 상처라도 제가 막 사기당했다고 해도 그냥 그때 들어 주시고 위로해 줄 뿐이지, 결국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나도 힘들거든. 근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상처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고, 극복하고, 위기가 생기고, 극복하고, 위기가 생기고, 극복하고. 누구나도 그렇잖아요. 미서 선생님 보시면은, 김태리와 이병헌이 처음 만났는데, 또 쫓기고, 또 잠깐 편안했다가 또 쫓기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병헌이 김태리를 살리고 죽잖아요. 그, 다시, 뭐, 드라마를 안 봤는데 스포일러를 한 건가요? 이병헌이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김태리 혼자 살아남아요. 아무튼. 그 기차를 밀치고 죽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극복하고, 위기 생기고, 극복하고, 그죠? 태양여행은 어땠어요? 결국에 막 송중기가 중간에 마지막에 15에서 죽다가 살아 돌아오잖아요. 불사신도 아니고. 조금 환타지긴 하지만 드라마도 항상 극복하고 위기가 생기고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다, 힘들었다, 노력했다, 이겨냈다. 그런 매력적인 글은 뭐다? 별을 줄 살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고 노력 끝에 문제가 또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고생 끝에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쓰리긴 한데 4월 달에 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또 시간이 지나서 잘 해결이 되고 뭐 잘 해결은 안 되겠지만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게 또 하나의 글감이 생긴 거예요. 언젠간 그걸로 글을 쓸 거예요. 책을 낼 거예요. 사기 안 당하게 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 씨, 잃었던 돈을 다 복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옛날 같아서는 그런 생각 못 했을 거거든요. 그 책으로 볼슨 피싱, 무슨 특정 뭐 기관 돌아다니면서 예방 강사로 활동하면 한 1년만 만약에 잘 끌어도 뭐 그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글쓰기 강사라고 제가 지금 막 하는 것도 글쓰기 강사로 초빙된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저는. 선배님들 오신 게. 전문 강사도 아닌데. 근데 이게 뭐다? 매력적인 글 쓰는 방법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글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일상 자체를 이렇게 좀 평온하고 문제가 생기고 평온하고 문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소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진짜 머리가 아프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글 쓰는 사람이라면 계속 평온하게 살면 좋죠. 그죠? 근데 계속 평온하게 살면은 일찍 죽어요. 결국에는. 명이 짧을 거야. 돈이 많으면 명이 짧을 거고,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이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게 다 좋은 거잖아. 그죠?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너무 많이 없더라고. 제가 주변에 보면. 그걸 다 가진 사람이 정말 천운을 타고난 거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다 주고 돌아가시지. 어? 할 건 다 하시고. 일만 3명이었었고, 우리 할머니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60살에 돌아가셨는데, 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제 40에 돌아가셨어요. 9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되게 많아요. 배달은 잘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 갔는데. 모르는 할머니가 있어. 누구냐고.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땐 그랬다고. 그리고 손자만 한 40명. 증손자가 뭐, 야, 우리 할아버지 병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눈만 안 보이시고 하루에 담배 막 한 갑씩 술 한 병씩 드셨던 90살 넘어서까지. 근데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 가래를 못 뱉어가지고 가래가 이제 쌓이셔가지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할아버지 눈에서 이제 눈물이 맺혔다 하는데 얼마나 살고 싶으셨을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천수를 누린 분이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아무튼 근데 이렇게 그런 평온하고 문제 생겨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 쓰는 순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 주제를 정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글 쓰기 전에 제목과 구성 방식의 목차를 정한다. 그다음에 뭘 한다? 초고를 집필한다. 그리고 퇴고를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 5번 빼고 앞에는 뭐가요? 블로그 글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뭘 쓰지?
기획하고 쓰고 한번 고쳐보고 포스팅하고 그죠? 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또. 그냥 초고만 쓰고 바로 올려야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항상 초고 쓰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자신이 썼던 글을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 올 때는 항상 저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할게요. 1번 주제 선정, 2번 기획, 3번 초고 집필, 4번 퇴고, 5번 출간 계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답은 다 알고 계세요.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네, 우리 김정 선배님은 우등생이라서 바로바로 나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또 출간 계약 이렇게 또 쓰실 거예요. 계약은 당연히 어렵고 2번도 어렵다. 퇴고 다 다르네. 이러면 제가 강의를 못 하는데 초고지필이 가장 어렵고요. 퇴고도 어렵긴 해요. 기획도 그렇고. 우리가 왜냐하면 초고지필이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뭐가 완성이 돼야 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 거나. 근데 지필은 분량을 채워야 돼요. 이루 작가님이나 김현우님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초고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때려칠 때 때려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더 때리고 치고 싶은 게 우리 최명 선배님 말씀인 태고입니다. 태고. 내가 쓴 글을 또 고치는 게 아주 미친 듯이 그냥. 그죠? 다 때려치울까요? 쓰면서 말하고, 쓰면서 고민하고, 쓰면서 아파. 저는 강의하면서 아플 겁니다. 네. 아파도 안 쉽니다, 이제. 근데 아파도 안 쉴 거예요. 제가 누워있어도 중강행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아픈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약이나 뭐라 해도 또 최선을 다해보겠다 얘기를 해요. 노력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뭐뭐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하면 좋겠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다? 희생자 언어더라고 이게.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끌려가 저도 이제 회사 옮기고 나서 막 물어보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전 정중 회장이 아닙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 희생자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뭐 하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조금만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최용 작가님도 우리 애가 조금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애가 조금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혼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죠? 최용 작가님도 애가 셋인 분들은 전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거든요, 집사람. 제발, 글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네 애 글쓰기 하는 거나 봐줘라. 네 애는 글도 못 쓰는데 네가 글 써서 뭐 하겠냐. 안 듣죠? 우리는 언어가 제가 말을 뭐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하겠다, 하고 싶다, 책임지겠다, 하지 않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선택하겠다. 요거에 대한 성공 단어로 말을 바꾸는 게 우리가 좀 더 좋아지겠다 해서 사실 제가 가장 요새 살면서 가장 못했던 게 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 두 개더라고요. 술을 못 끊었던 거랑 말을 항상 부정적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면 항상 은연중에 부정적인 습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김종국 작가님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왔던 책인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언어의 한계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 한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도 아시지만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노홍철 아시죠? 노홍철을 보시면 어때요? 완전 또라이 같지 않아요?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노홍철이 쓰는 단어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지 아세요? 넌 최고야. 넌 멋있어. 난 할 수 있거든? 왜 못해? 내가 책임질게. 항상 성공지향적인 언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잖아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기회를 잘 잡은 거고. 근데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제가 말을 힘있게 하고
좋은 말을 많이 쓰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홍명 작가님, 최홍 작가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거든요. 결국엔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글쓰기 전에 선생님들 생각해서 글로 바로 가세요? 은연중에 중얼중얼대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저는 이게 에너지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에너지인데 이거를 계속 나쁘게 얘기하니까 이 파동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책을 한 2,500권, 3,000권까지 읽으면서도 제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하다가 뭔가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참 맨날 말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부정적으로 또 하고 말도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바뀌니까. 파동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책 쓰기는 결국에는 이런 좋은 파동을 갖고 좋은 얘기들을 선배님들이 써 주시면 그 좋은 파동의 힘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가 들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쓰지 못하면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글쓰기는 원래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책을 왜 쓰냐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파동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문장이 있었죠. "내가 가진 지식 경험을 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도록 돕는 글을 쓰겠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선배님들의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로 산다는 건 뭐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쓰고 싶지 않을 때 한 줄을 쓰는 사람 그것이 뭐다? 매일 똑같이 하기 싫어도 루틴을 지키고 매일 쓰는 사람이 저는 진짜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쓰기 전에 요건 한번 그냥 참고를 해 보시고 '책을 쓰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자? 내 글과 경험을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 인생을 내가 내 글로 쓰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규칙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가 내 공산당이냐? 씨 네가 뭐 내 뭐야?' 막 근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한테 잘못하면 아니 물론 여기 홍련 작가님이나 최홍련 작가님, 이런 작가님은 남편이 뭐라 하면 뭐 어쩌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랬다가는 어 "그래 이 화상아. 어 네가 씨 그러니까 내가 결혼 15년 10년 되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튼 나와 똑같은 삶을 사람은 다명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자라는 얘기. 그리고 내 얘기를 쓰자는 얘기지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제가 다 이해해요. 그 앞에서는 또 이렇게 아 우리 저는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안 하시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제발 집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집에 또 안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해. 일찍 들어가면 또 일찍 들어왔냐고 뭐라 해. 대화 딱 한마디 하시죠. "언제 오냐? 밥은 먹었냐?" 또. "저녁 없다." "알았어. 뭐 알아서 먹고 갈게." 대충 먹지 마라. 또 이제 그런 건 또 챙겨 주는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집에 와 가지고 애들 뭐 얘기하다가 공부하시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게. 예? 뭐 아닌 것처럼 아니지만 다 아니까. 그런 걸 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걸 글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문학 작품 쓰지 말고 그런 걸 문학 작품 쓰면 뭐가 된다?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게 기생충 같은 게 되잖아요. 그죠? 어쩌다 쓰다가 걸린다니까요. 홍선작가 쓰는데 나중에 막 미국 가서 막 수상하고 이러면은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나중에 막 퓰리처상 받는다고 막. 아 퓰리처상은 기자한테 주는 거지 참.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 건 아니었고 아무튼 뭐 문학 작품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자? 오늘 한 꼭지만 쓴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남을 돕는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글을 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쓰실 시간 많죠? 많으시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역산으로 현재 행동을 결정하시고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는 정말 멋진 작가들이 될 거라니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꼭 믿으시고 즐겁게
충실하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글쓰기 강사 양성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개별 코칭도 할 겁니다. 제가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는 아직 언제 계획할지 모르는데 상담을 해 보고 그냥 조사는 해볼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민선생 강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11월 달에 또 계획을 할 거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거거든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근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좀 정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도 정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이는 분들이라도 좀 결속력이 되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무래도 커뮤니티 동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도 바쁘긴 하지만 제 이 형무지 라이팅 스쿨은 어떻게든 제가 제 2의 직업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글쓰기 강상 과정 뭐 하면서 저와 같이 분신이 될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나중에 하나의 군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이 네 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저도 제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좀 할 건데 거기에 주축이 되실 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또 알고 또 오프라인에서 계속 보게 되면은 뭔가 또 더 이게 되니까. 그래서 느슨한 관계지만 느슨한 연대지만 이 커뮤니티 자체를 좀 하자. 그래서 저는 매주 오시는 홍학과님 뭐 최홍 작가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끝나면 정성 후기 꼭 저희 방에 붙여 주시고 뭐 복사해 가지고 저희 천면방에 같이 좀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천면방에 복사해 달라는 얘기는 거기에 인제 어떤 예비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강의 기관을 만들고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하나에 장착이 되면 선생님들 뭐 문화센터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도 쓸 수가 있잖아요. 글쓰기 책 하나 내면 되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디 뭐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그 문화센터 같은 데 그런 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해 가지고 "내가 강의 해 봤다." 거기 사이트 가 가지고 강사 신청하면은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해서 주말에 뭐 2 시간짜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낸다는 게 책을 내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저 혼자서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쪼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한데 저도 나중에 제 직업을 버리고 인제 제 전문 강사로 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영역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회사에서 그래도 이제 임원을 처음 달아봤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경험을 좀 해 보고 뭐 1년 만에 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대비해서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고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항상 저도 제가 지금 회사를 또 옮긴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이직을 한 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항상 선배님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선배님들도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되나?' 특히 '오늘 이 화상이 늦게 들어올 것이냐? 일찍 들어올 것이냐? 일찍 들어오면 내가 또 밥을 해야 돼. 근데 늦게 들어오면 밥을 안 해도 돼. 이 화상이 늦게 들어오는 순간 내 행복이 시작이 되는데 일찍 들어오면은 이 화상 얼굴 계속 봐야 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김종서 선배는 거꾸로 생각하면 '아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가는 게 좋겠지. 아니야. 나는 가정적이라 생각해서 난 일찍 들어갔는데 형수님이 이 화상아 왜 일찍 와 가지고 삼식이처럼 밥을 축내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죠? 그럼 뭔가 뭘 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뭔가 다른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선택의 문제가. 근데 글을 쓰는 사람한테 가장 해로운 사람들은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를 든 게 안 쓰는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로다 작가님도 글을 쓰면서 혹시 뭐 배우자님이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야 그거 쓴다고 뭐가 나오겠냐?" 아니면 지금 지겹게 10년 동안 우리 학교 선배 하나는
아직도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해요. 하다는 시켰는데도 다른 전화로 전화해서 술 먹고 전화 아직도 그 돈이 안 되는 글을 쓰고 있냐고 저보고. 근데 내가 그랬죠. "네가 가장 해로운 새끼라고." 아니 뭐 아직도 20 대처럼 그 한 학번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아냐. 형 이제 해 봐야 48, 49 밖에 안 된다. 나도 이제 나이가 같이 50 인데 무슨 아직도 그렇게 뭘 얘기를 하냐 막 얘기를 해요. 옛날 아시죠? 학교 다닐 때 한 학번이 제일 무서웠잖아요. 그죠? 한 학번 선배들이. 20대 얘기고 10대 얘기고 지금 같이 다니고 하는 처지에 지금도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글로 쓰잖아요. 또 거기다 악플을 막 달아요. '내 해충이구나. 작가에게는 가장 해로운 사람보다 쓰지 않은 사람들이다.' 안 해 봤기 때문에 계속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나의 치유가, 나의 성취가, 나의 성장, 내 경험이 해 봤던 경험이 안 해 봤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거를 많이 좋은 의도로 많이 뿌려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좋은 글을 쓰면은 많은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 그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제가 오늘 좀 그냥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좀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치고 웃은 엔지니어 밀슨 남자 황황열이었습니다. 오늘 뭐 1 주차 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